지은아, 내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왜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망치려는 거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건 결국 우리 사랑이 그 정도였다는 거잖아. 민호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널 놓아주는 게 너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민호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널 놓아주는 게 너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한지은은 김민호를 만나면서 사랑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편견과 삶의 도전을 극복할 만큼 강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진솔한 여정을 함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입니다. 30살이고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내던 평범한 일상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가족의 중심이자 모두의 버팀목이셨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서울로 올라가 무역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웠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일은 아팠지만 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느꼈어요. 무엇보다 제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혼자서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회사 생활은 바쁘고 치열했지만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여했던 업무 세미나에서 김민호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제가 처음부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묵직하고 신중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가 발표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돋보였죠. 세미나가 끝난 후 우연히 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과는 다른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솔했고 특히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그런 그와 점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은 항상 평온하고 편안했어요. 제가 업무로 힘들어할 때면 그는 제가 스스로를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곤 했어요. 그는 제가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의 연애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항상 따뜻했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날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차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문제들도 함께 다가오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민호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걱정으로 복잡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심지어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까지 고민했어요. 민호는 그런 저를 보며 너답게 하면 돼. 부모님도 분명히 널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는 옷장을 뒤적이며 적당히 단정하면서도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는 옷을 고르라고 노력했어요. 민호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입으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저를 평가받는 자리라고 느껴졌거든요. 결국 저는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골랐고 민호가 저를 보고 완벽해라고 말해주었을 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수원의 민호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저의 첫인상은 따뜻하고 정갈한 집이었어요. 작은 앞마당에는 꽃이 심어진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국화차 향이 퍼져 있더군요. 민호의 아버지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은 씨 맞죠? 민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의 미소와 밝은 목소리는 제가 긴장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해주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서 와요. 지은 씨, 먼 길 오느라 힘들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저는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썼어요. 민호의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요즘 무역일은 많이 바쁘죠? 뉴스에서 보면 세계 경제도 복잡해 보이던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예의치레가 아니라 정말 제 일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성심껏 대답했고 그 대화를 통해 아버지가 지혜롭고 넓은 시야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대화 중간중간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지은 씨는 참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네요.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제가 기쁘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음식에 감탄했어요. 김치찌개는 깊은 맛이 났고 잡채는 간이 딱 맞았으며 갈비찜은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제가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식사 중에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민호가 어릴 때는 천방지축이었지. 한 번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진 적도 있어 라며 웃으셨고 민호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민망해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가족 관계가 참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저와 함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녀는 우리 민호는 고집이 세고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같이 지내려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어머니의 진심과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의 만남은 제게 꽤 성공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민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특히 민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본을 정말 잘했어. 고마워 라고 말해주었을 때 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민호의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좋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안도감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투와 웃음이 기억에 남았고 민호와 함께한 그날 저녁은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움은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났어요. 전화기를 받았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어제 점집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우리 민호와 맞지 않는 사주를 가졌다고요? 당신과 결혼하면 민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어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한 점괘를 믿고 결혼을 반대하다니요. 저는 어머니의 말이 잘못 들린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점괘는 그냥 참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야 해요. 점괘는 그냥 참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고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책임은 제게 돌아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를 향한 신뢰와 이해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민호와 저는 어머니의 문제로 인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께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점괘 때문에 지윤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윤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제가 책임질 테니 어머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민호야, 너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할 거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내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 점쟁이의 말은 틀린 적이 없었어. 이건 그냥 나를 믿어야 하는 문제야. 저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어요. 저의 성격이나 행동이 아니라 단지 제 생년월일과 점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담했어요. 특히 민호의 어머니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셨던 친절함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호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지윤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어머니의 반대는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저 자신이 이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서웠어요. 민호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던 설렘은 점차 불안과 슬픔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는 제 자신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로 내가 민호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호의 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점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인데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민호와 저는 어머니의 반대라는 현실 앞에서 점점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짐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오히려 더 강해졌고 저는 민호가 점점 더 지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자주 싸웠습니다. 민호는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머니와의 갈등 사이에서 점점 더 고뇌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민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너에게 있어서 가족은 정말 중요한 존재야.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계속 싸우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걸 보기가 너무 괴로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호는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는 내가 원하는 미래야.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어머니도 결국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어머니와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민호는 점점 더 피곤해 보였고 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제가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민호가 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는 심하게 다퉜어요. 민호는 어머니와의 다툼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지은아, 왜 나를 믿어주지 못해?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밀어내면 나도 지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민호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면서도 우리 관계가 민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민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민호야, 난 내가 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고 싶어. 내가 너희 가족에게 계속 문제가 될 수는 없어.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내게 더 나을 거야. 민호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제 결심이 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진 이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와의 추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내가 민호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어머니의 말이 마치 저주처럼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그런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민호와의 이별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점괘 같은 건 너의 진짜 가치를 절대 정의할 수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널 믿어줄 수 없단다. 어머니의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민호와의 관계를 떠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호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저는 일에 집중하며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업무가 바쁠수록 민호와의 기억이 덜 떠오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민호는 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는 헤어진 이후에도 여러 번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퇴근길에, 심지어는 제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민호는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어요. 지은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가 그렇게 말하며 제 앞에 서 있었던 첫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헤어진 이후에도 그의 결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저는 다시 그와 함께할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갈등이 다시 시작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민호야,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미 끝났잖아. 어머니께서 우리를 반대하시는 이상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민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은아, 난 점괘 같은 건 믿지 않아. 어머니가 틀렸다고 생각해. 너와 내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제발 나를 믿어줘. 민호는 어머니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은이에요. 그녀 없이는 제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요. 점괘가 어떻든 그건 우리의 사랑을 정의할 수 없어요.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잃는 건 저 스스로를 잃는 것과 같아요. 민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이 약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거부감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민호와의 대화 끝에 결국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저희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민호야, 알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지은이와 결혼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다. 나는 그녀와 가깝게 지낼 생각이 없다. 그녀가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지만 나 역시 나의 믿음을 쉽게 바꿀 수는 없어. 그 말을 전에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어머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결국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는 그와 다시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사이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민호와의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서로의 사랑을 축복받는 자리였지만 시어머니인 이미숙 여사님은 결혼식 내내 다소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이 엿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그저 민호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일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둘이 함께 꾸며갈 생각에 설레고 행복했어요. 민호는 늘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그의 사랑과 지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제가 퇴근 후 피곤해 보이면 저를 위해 요리를 하거나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런 민호 덕분에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생각보다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혼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들르셨지만 방문할 때마다 어딘가 차가운 분위기를 남기셨어요. 그녀는 인사말 외에는 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민호와 주로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녀가 남기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때로는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어요. 지은 씨,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 민호에게 잘해야지. 안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잖아요. 그 말은 마치 제게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민호를 생각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의 이런 말들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태도를 알면서도 제가 그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길 바랐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민호의 이런 위로는 제게 큰 힘이 되었지만 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민호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졌고 그 순간 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꺼내셨어요. 지은 씨,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난 민호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끔은 내가 민호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그녀가 저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속상했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고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저를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믿으며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와 함께 쌓아가는 작은 행복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저는 묵묵히 노력했어요. 결혼 후 시간이 흘러 2년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듯 했지만 그 문제들이 점차 우리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호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어느 날 큰 거래처와의 계약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기는 처음이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큰 계약이 깨졌어. 우리가 많이 의존하던 거래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어요. 저 역시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팀의 목표가 연달아 실패하며 상사에게 질책을 받는 일이 잦아졌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어요.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민호와 함께할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지은 씨가 본인을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어머니가 했던 말이 정말 맞는 걸까? 내가 민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민호야, 어쩌면 어머니가 맞는 걸지도 몰라. 내가 너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도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제 말에 민호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너 때문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지금 함께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그는 힘든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며 지탱해 주었어요. 민호는 제가 우울해 보이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지은아,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기운 내자. 그가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민호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발로 뛰었고, 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작은 성취를 하나씩 쌓아갔어요. 우리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서서히 나아졌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였어요.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민호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민호는 몇 달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그는 비록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업무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마침내 저는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민호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지은아, 정말 대단해. 너는 항상 나를 놀라게 해. 내가 널 자랑스러워하는 거 알지?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고도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는 민호가 고마웠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삶은 조금씩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일산에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함께 꾸며가는 즐거움 속에서 작은 행복을 쌓아갔어요. 집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저녁마다 민호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조용한 모습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민호는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차를 대적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민호와 제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떠나며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제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아니, 이제는 지은아라고 불러야겠지? 그동안 내 마음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 민호 곁에서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민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셨고, 때로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시기도 했어요. 저도 그녀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노력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은 작은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저는 우리의 행복이 결국 어머니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짧은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긴장을 풀어주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그동안 그녀가 저를 바라보던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서서히 행동으로도 그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민호에게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지은아, 요즘 일은 어때? 힘든 건 없니? 그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는 가끔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손길을 보태며 말했어요. 내가 옛날에 자주 하던 건데 요즘은 좀 잊혀졌어. 그래도 민호가 좋아하던 반찬이니 맛있게 먹어줘. 그 모습은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였어요. 저는 그녀의 음식을 받으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 역시 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과거에는 어머니의 시선을 신경 쓰며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졌고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민호가 어릴 때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 한 번은 집 앞 개울에 빠져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돌아왔는데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민호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걱정이 단지 민호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반대와 차가운 태도는 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었을 뿐이었죠. 이런 이해는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점차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어요. 때로는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시간들은 저와 어머니 사이의 오랜 벽을 허물고 서로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주었어요. 어머니의 변화는 민호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너를 정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너 덕분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제 저는 35살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크고 작은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민호와의 결혼,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흔들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한층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인정이 저에게는 큰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 표정에 따라 저의 하루 기분이 좌우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요즘 저는 민호와 함께 사는 이 작은 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고 느낍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과 사랑이 녹아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아침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에서 민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짧은 대화, 주말이면 함께 청소를 하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큰 성취보다 더 값진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잔소리를 하시거나 까다로운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절이고 계셨고 저에게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은아, 이런 일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같이 하면서 얘기도 나누자.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비법을 하나씩 알려주셨고 저는 그 과정을 배우며 그녀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손맛이란 건 결국 마음이야. 내가 누굴 생각하며 이걸 만들었는지가 음식 맛을 좌우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가르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제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는 항상 저를 응원하고 제가 어려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와 함께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 말은 저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 가족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이제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하며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느낍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믿는 가치를 바탕으로 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민호와의 사랑도,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모두 그 과정을 통해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며 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민호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모습이든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깊이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따뜻한 추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서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제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